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6만 달러 언저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보기에도 분석이 쉬운 상황은 아닌 것인지 이런저런 다양한 원인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달러 지수가 최고치를 보인 게 비트코인 하락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법 서명이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된 시장 압박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가 달성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는데, 어떤 원인 분석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역시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트레이더로 불리는 피터 브렌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53,000달러, 이더가 4,030달러까지 떨어지면 매수세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즘 리플 SEC 소송이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리플사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간 기관과 공공기관이 명확한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불명확하고 협력도 또 소통도 없는 현행 SEC의 규제 방식을 제대로 돌려까기 한 것 아니냐,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이 결국 XRP의 증권 여부 준수를 의미하는 수준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CFTC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와 관련한 새로운 체계를 수립할 디지털 상품 거래법 초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현물 거래소 규제권을 CFTC에 두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발키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SEC가 거절하면서 현물 거래소 규제권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둘러싼 규제기관의 밥그릇 다툼 양상이 예상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장 전반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메타버스, NFT 종목들은 말 그대로 불리시 마켓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야 희열을 느끼면 되겠지만, 포모 심리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달리는 말에 뒤늦게 올라탔다가는 자칫 후회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단타 매매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6만 달러 붕괴와 회복을 오가면서 하락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조정을 받을지 분위기를 좀 타다가 반등할지 아직은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9포인트가 빠지면서 52로 주저앉았고, 심리 상태 역시 탐욕에서 중립 단계로 후퇴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하락 조정에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됐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3%대 수준에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 RSI가 10월 27일 이후 가장 과매도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제한적일 거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10월 27일 4시간 차트가 과매도 상태에 이른 뒤에 10% 수준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방향 모멘텀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간 차트의 RSI는 여전히 중립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단기 매수자들이 63,000달러대에서 65,000달러 이 저항지대 부근에서의 차익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지지대 부근에서 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앞으로 며칠간 더 다치기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급락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몇 가지 원인을 언급을 했는데, 먼저 트위터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 그리고 인프라 투자법이 통과되면서 암호화폐에 과세할 수 있게 됐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점 등이 이번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조정 원인을 설명하면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거칠 시기는 이미 지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법에 암호화폐 과세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장 분위기를 압박했다. 또 중국의 암호화폐 단속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아태 지역 책임자인 BJIR는 우리는 4만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까지 7주 동안 랠리를 펼친 비트코인의 건강한 후퇴를 목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건 상승 추세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인 윌리엄 클레멘트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자가 더 높은 수준을 기다리지 않고 이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른바 강세장 유통이 시작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시장은 아직 강세장인 게 분명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유통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기업 센티멘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6만 6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최근 9일 동안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동안 7%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를 노리던 트레이더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완전히 반등하려면 약간의 군중 공포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머튼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은 전체 시총이 2조 4천억 달러까지 빠질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건 고점 대비 20% 수준의 깔끔한 조정이다. 이 같은 조정 기간은 다음 슈퍼웨이브 랠리를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 또는 횡보하면서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큰 프레임에서 보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0월과 11월 초와 비슷한 가격대에 위치한다. 5분 차트를 보고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지금의 조정도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부분의 멘트가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암호화폐 약세장을 예견하면서 유명세를 떨쳤던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5만 3천 달러, 이더리움은 4,030달러까지 하락하면 사람들이 매수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가 하락을 조금 더 해야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매수세가 달라붙을 수 있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트윗을 통해서는 나는 성숙한 매너와 사상을 가진 청중과 소통할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 암호화폐에 대한 트윗을 멈추고 상품과 주식 등 전통 금융시장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24시간 동안 7% 수준 시세가 빠지면서 4,100달러대까지 후퇴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일주일 기준으로는 10% 정도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기업인 인투더블록은 이더리움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이 1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FTX와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주요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에서 이더 무기한 선물 펀딩 비율은 마이너스 또는 중립을 보이면서 10월 초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상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강세 신호로, 그 반대는 약세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센티멘트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보유량 기준 상위 10개 거래소 주소의 이더 보유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상위 10개 비거래소 주소의 이더 보유량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상위 10개 비거래소 주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 물량은 상위 10개 거래소 지갑 보유량의 5.16배 수준이다. 이건 시장에 좋은 신호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소의 고래 물량이 빠져나와서 거래소 밖에 고래 지갑에 쌓이다 보니까 거래소에 있는 이더 물량의 5배 넘는 이더가 거래소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매도 압력을 낮추는 신호인 만큼 시세 상승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리플 SEC 소송은 대충 좋은 게 좋다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소송이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리플사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목은 꽤 점잖게 잡혀 있지만 맥락을 보면 문장 하나하나가 대부분 SEC를 돌려가기 하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규제기관들의 암호화폐 규제권, 이 밥그릇 다툼 양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비전 제시가 나와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은 민간 부분과 공공기관의 명확한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 전통시장에 적용되는 기존 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 다만 새로운 기술에 적합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정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협력도 또 소통도 없고 70년 전 마련된 규정을 통해서 막무가내 규제를 하고 있는 SEC를 향해 꽤 당찬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리플 소송이 단순히 XRP는 증권이다 이런 SEC의 주장에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수준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장으로 프레임 자체를 확장시키려는 의도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규제권 밥그릇 다툼 양상이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더 미묘하고 또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소 CFTC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관련 새로운 체계를 수립할 이른바 디지털 상품거래법 초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디지털 상품거래법의 현재 버전은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가장 큰 관할권을 CFTC에 위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글렌 톰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제출했는데 그는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일부 상품의 규제는 SEC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 다만 암호화폐가 발행된 상품의 경우에는 CFTC를 통해서 규제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참 시기적으로 절묘한 것이 바로 며칠 전 SEC는 발키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하면서 그 거부 이유로 현물 거래소에 대한 규제권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무려 50페이지짜리 설명서까지 만들어서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쟁이 갠슬러 위원장은 선물이고 현물이고 모든 규제권을 먹어버리려는 심보를 내보이고 있는 것인데 CFTC의 입장에서는 현물의 경우 상품으로 바라볼 여지가 엄청 많은데 어딜 넘보냐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본격적인 밥그릇 다툼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락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메타버스와 NFT 등 요즘 핫한 테마 종목들은 불리시 마켓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다 보면 자칫 매수를 추천하는 걸로 오인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미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단계에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포모 심리에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가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큰 후회를 할 수도 있다는 점, 특히 초보자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또 내가 관심 갖고 지켜본 종목들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 잘 체크하시면 또 시장 대응하시는데 더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